이제 렉에 대한 정보를 좀 파악을 하셨으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저장해 놨거든요. 지금 여기 저는 이제 도면을 제공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면도 이제 제시를 하거든요. 제품에 대해서 이제 도면을 제시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렉에 대한 도면을 저는 오토캐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토캐드에서 이렇게 이제 png 파일로 내보내서 저장을 한 다음에 저희 메이커로 이제 불러오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오토캐드를 사용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오토캐드 파일이 좀 필요하시다고 얘기하시면은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은 작업을 좀 진행해서 드릴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오토캐드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도면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도면을 오토캐드에서 이제 PNG로 내보냅니다. PNG로 내보내서 이런 식으로 해서 DXF 파일로도 저장을 해서 불러올 수도 있고요. 오토캐드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파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게 파일로 아까 저희가 이제 저장한 파일들을 불러오는 방식은 편집에 보시면 그리기에 보시면 백그라운드 사진 세팅이라는 지금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서 오픈 파일 초이스라고 해서 이제 파일을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에서 아까 저장을 해놨던 파일을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파일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번에 교육을 한번 진행을 했을 때 그 유저분께서 기지국에서 이제 강의를 보시고 그 줌인 줌아웃이 실행이 될 때 마우스 휠로도 가능하냐 그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줌인 줌아웃이 지금 마우스 휠로도 이렇게 줌인 줌아웃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좀 키보드를 사용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D 라인에서 지금 3D에서는 키보드로 지금 줌인 줌아웃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줌인 줌아웃이 있는데 이 줌인 줌아웃의 기능을 마우스 휠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DXF 파일을 이렇게 불러오신 다음에 손바닥 툴로 2D 화면을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마우스 휠을 줌인, 줌아웃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도면을 DXF 파일을 불러온 거거든요. DXF 파일을 불러오시면은 치수를 한번 재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610이잖아요. 이 밑에 보시면 디스턴스라는 지금 거리 측정 상황이 있는데 610인데
지금 여기 안쪽에서 이제 찍으면은 정확하게 600, 가로폭이 600이고요. 세로폭이 지금 630입니다. 640, 650이거든요. 가로 세로가 여기 지금 가로폭이 600, 그리고 여기가 650인 렉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DXF 파일을 불러오셔서 마우스의 휠 방향이 지금 좀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유념하시고 마우스 휠 방향을 움직이시면 될 겁니다. 모델링을 진행할 때 있어서 저랑 똑같이 제가 하는 방식과 똑같이 작업을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조금 더 확대를 좀 해볼게요. 여기가 좀 안 맞아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계속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2D 라인 웨이스가 지금 10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5는 좀 잡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는 정확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2D 라인을 지금 10으로 잡혀 있었는데 5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5로 바꿔주시고 라인 모디파이를 사용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주시면은 좀 그리드 간격을 5로 나눠주시면은 좀 더 정확한 라인에다가 선을 그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는 꼭 스타트점, 엔드점, 솔리드 명령을 실행해 주시고 돌출을 실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ISO 등각 뷰에서 보시면은 이제 지금 모델링한 이 부분이 이제 생성이 됐는데 지금 컬러가 지금 3D 뷰어에 있는 컬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잘 안 보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오른쪽 클릭하셔서 컬러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모델링을 진행할 때 같은 컬러를 계속 사용해야 되잖아요. 한번 설정이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생성될 때마다 이제 흰색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예 여기 어플런스 세팅에서 디퓨즈 컬러를 처음부터 설정을 해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라인을 선택하시고 점을 찍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스타트점 라인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스타트점을 찍으려고 했더니 연결이 되어 있는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스케치를 모델링을 하시고 난 다음에 꼭 이쪽 스케치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모델링이 있으면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꼭 스케치를 지워주시고 다시 스케치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원하시는 점에 원하시는 그림에 여기다가 이게 찍어서 맞춰주시고요. 클릭하시고 오른쪽 클릭하시면 라인이 해제가 되고요. 스타트점, 엔드점. 여기 스타트점, 엔드점은 꼭 1번을 찍지 않으셔도 어느 부분을 찍으셔도 다 같은 명령이 실행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시작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를 찍는 거지만 아무런 여기 모서리의 어느 점이든 찍으셔도 상관은 없고요. 스타트점과 엔드점은 꼭 같은 자리에 찍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모델링이 여기 양쪽에 이렇게 오브젝트 객체가 이제 설정이 됐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어플라이가 굉장히 얇게 지금 어플라이 웨이스가 얇게 지금 모델링이 되잖아요. 이 모델링이 된 거는 여기서 제가 어플라이 웨이스를 1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모델링을 계속해서 같은 거를 진행하실 때, 같은 크기의 같은 판 두 개를 진행하실 때는 여기서 설정, 사이즈 세팅 설정 값을 이제 어플라이 값을 여기서 설정해 주셔도 되고요. 위에 보시면 옵션으로 지금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지금 밖으로 빼놓은 부분이 있는데 어플라이, 이 돌출, 지금 모델링을 진행해서 돌출 두께, 여기 Y축의 돌출 두께를 주실 때 여기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1.0로 되어 있죠. 1. 그러니까 티크니스 두께가 지금 1로 잡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동등각 투영 뷰로, 아이소메트릭 뷰로 지금 이렇게 모델링을 하시면은 초기에는 좀 작업하시기가, 요걸로 보면서 작업하시기가 좀 힘드실 때는 프론트 뷰를 누르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모델링을 여기서 이제 모델링을 생성을 시켰잖아요. 이렇게 생성을 시킨 다음에는 꼭 스케치를 지워 주셔야 됩니다. 여기 다시 모델링이 좀 안 예쁘게 나왔네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번 모델링을 또 만들어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꼭 딜레이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모델링 하는 방법은 이제 각자가, 저희가 기본 기능은 똑같은데 모델링 하는 기법은 이제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모델링을 좀 오랫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좀 쉽고 간편하고 빠른 방식으로 이제 하는 방법을, 저만의 이제 노하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룹핑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 모델링하고 얘를 두 개 선택해 주시고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룹으로 묶어 주시고요. 카피를 진행하신 다음에 이동 툴을 선택하시고 쭉 빼시면은 지금 이제 Z축으로 480을 이동을 했잖아요. 480을 이동을 시켜 놓고 얘를 잠시만요.
업다운 뷰에서도 지금 여기 축을 통해서 이제 이동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축을 잡고 이동을 시키시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라인들이 잘 안 맞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택을 하시고 키보드로 움직이시게 되면은 그 흔들림 없이 그 오브젝트들을 움직여서 이제 조립 상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뷰, 그 평면 뷰, 업다운, 여기 이제 이 고정되어 있는 카메라 뷰에서는 여기에 있는 요거를 사용하지 마시고 키보드를 이용해서 움직여 주시는 게 안정적으로 조립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설정을 해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요까지 이제 어느 정도 사이의 간격인가, 요거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이동을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이렇게 모델링을 진행하시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했던 요 사이에 정확하게 모델링이 생성이 됩니다. 움직이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서 모델링을 떠내기 때문에 그 모델링을 계속 하나하나 해서 조립하는 그런 수고로움을 덜 수가 있고요. 좀 안정되게 이제 모델링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꼭 지우셔야 됩니다. 라인을 선택하시고 좀 멀리서 작업을 하시면은 그 점들이 좀 안 맞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좀 확대를 하셔가지고 돋보기 툴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좀 라인이 안 맞았어요 라고 하시면은 여기 좀 당겨 주시고요. 손툴을 이용해서 다시 아래쪽 확인해 주시고요. 이동하셔서 그리고 스타트점, 면이 아닌 솔리드로 생성할 겁니다 라는 지금 기능이죠. 스타트점, 엔드점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됐을 때 요거를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조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간격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를 모델링을 진행해 주신 다음에 위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 주시고 무빙 툴을 누르신 다음에 하얀 키보드로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조립을 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쪽에도 스케치, 여기 스케치를 사용하시고 나면은 여기 스케치 하신 거를 꼭 지우셔야 됩니다. 라인 선택하시고 하시고 옆에 모델링 지금 돼가고 있는 상황을 이제 확인하시면서
하시고요. 그리고 스케치가 끝나시고 나시면은 요거를 항상 이렇게 딜리트 해주셔야 됩니다. 스타트점, 엔드점은 지금 스케치를 한 네 모서리 중에 아무 곳이나 이제 찍으시면 되는데, 스타트점 찍은 자리에 엔드점을 똑같이 찍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스케치를 한번 해서 지금 오브젝트를 생성을 했으면, 여기 스케치를, 다음 스케치 오브젝트를 뜰 때는 항상 이 스케치를 클리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상판을 작업을 할 건데요. 여기서 확대를 해보시면은 지금 여기 사이즈가 좀 잘 안 맞잖아요. 이럴 경우는 라인 모디파이를 이용해서 여기 점을 찍으시고 이렇게 갖다가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연결해 주시면 되고, 이쪽도 좀 사이즈가 지금 이쪽하고 이쪽하고 안 맞고 있기 때문에 손툴을 이용해서 움직여서 모디파이로 점을 잡고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서는 좀 그 스타트점, 엔드점이 좀 특이합니다. 지금까지는 사각형 박스를 만들 때는 스타트점하고 어느 점을 찍든지 간에 스타트점과 엔드점을 같은 자리에 찍어 주시면 됐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저희가 스케치를 이렇게 기역자형으로 이제 스케치가 진행이 되잖아요. 이렇게 기역자형의 스케치를 진행을 하실 때는 스타트점이 이 사각형에서 단절되는 부분, 여기 지금 이 사각형 박스가 있는데 이 사각형에서 단절되는 이 부분 3번, 4번, 5번 이 부분에 대해서 스타트점과 엔드점을 찍어야지만이 여기 이 부분이 단절된 상태로, 절단된 상태로 이제 모델링이 생성이 됩니다. 요거는 뭐 어떻게 찍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상황마다 다 달라가지고 처음에 시계 방향으로, 항상 저희 그 메이커의 로직은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점을 찍어서 S점을, 스타트 포인트 점을 여기서 먼저 찍으시고, 두 번째 찍으시고, 세 번째 찍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안에 부분만 지금 절단이 된 상황이잖아요. 여기 부분에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찍으시고 선 해제, 스타트 포인트 점 해제하시고, 여기서부터 스타트 점 찍으신 부분에서부터 다시 엔드 포인트를 찍으시고, 여기 엔드 포인트 해서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또 찍으시고 선 해제, 이렇게 해서 요 라인은 빼고 지금 요 안쪽, 이 안쪽 부분만 지금 3D 객체를 생성할 겁니다. 라는 옵션이거든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클릭을 하시면은 이 오브젝트가 지금 많이 이상하게 지금 돼버렸네요. 잠시만요. 네. 제가 아까 어떤
여기 보시면 회전트를 눌러서 그러네요. 제가 지워볼게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스타트 먼저 라인으로 이렇게 원하시는 모형을 그리신 다음에 스타트점을 지금 여기 잘리신 부분 이 부분을 스타트를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엔드점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돌출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은 여기에 똑같이 기역자 모형이 잘린 상태로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다 하셨으면은 여기 지워주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우 어디에서 또 연결돼서 뭐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실 때는 그때 이제 여기 포인트점을 사용하셔서 이제 어디에 그 전에 이렇게 스케치를 싹 지워버리니까 전에 찍었던 포인트점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실 때 여기 포인트점을 사용하시고 클리어를 하시면은 여기 포인트점은 남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상태에서 클리어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연결해서 작업을 하실 때 이 포인트점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이 포인트점부터 시작을 하시게 되면 그 전에 찍었던 그 포인트점을 연결해서 작업을 진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 광고가 너무 많이 뜨는데요. 그리고 스케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항상 라인을 긋든 스타트 포인트를 긋든 엔드 포인트를 긋든 항상 시계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좀 이해가 안 되셔도 저하고 똑같이 한번 따라 해보시면은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스타트 엔드점은 어떤 뭐 방식이 있는 게 아니어서 뭐라고 이제 정의 내려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위에 상판이 서로 이렇게 연결돼서 이제 조립된 상태로 계속해서 이제 작업이 진행이 가능하고요. 이제 업 뷰, 프론트 뷰에서 프론트 뷰로 지금 이제 사이즈가 너무 얇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 이제 오브젝트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등각 위에서 이제 확인을 한번 하시는 걸로 하죠. 여기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안에 있는 작업들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도 렌즈색 포인트점을 찍어주시고 클리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모디파이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스타트점, 엔드점 찍으신 다음에 돌출 지우시고요. 여기 있는 치수들은 그닥 이렇게 중요한 치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경계를 넘어서 꼭 정확한 치수로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어서 이제 직선에 대한 수직만 맞으면은
바로 작업하시면 되고요. 꼭 스케치를 클리어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 스케치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왼쪽 클릭하시고요. 선이 삐뚤어졌어요 라고 하실 때는 라인 모디파이를 이용하셔서 여기 점을 선택하시고 이동하시면은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점, 엔드점을 같은 자리에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돌출, 익스트루드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오브젝트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좀 지워주시고요.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시키신 다음에 이번에 여기 안에 들어가는 메뉴를 진행해 볼 건데요. 스타트점, 엔드점. 지금 여기 이제 모델링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너무 작아서 지금 여기가 지금 안 맞잖아요. 이럴 경우는 라인 모디파이를 이용해서 아까 진행했던 걸 삭제를 하시고 모디파이를 통해서 살짝 늘려주신 다음에 다시 익스트루드 돌출을 시켜주시면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모델링 오브젝트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만 해놓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놓으신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어레이 카피 기능을 사용을 해볼 겁니다. 지금 어레이 어레이 카피가 있는데 이거는 어레이 카피를 사용하셔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Z축인데 이게 Z축으로 위쪽으로 가면 플러스고 아래쪽으로 가면 마이너스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있는 오브젝트를 어레이 카피를 해서 아래쪽으로 배열을 시킬 건데 그 배열을 시키려면은 위쪽으로 가면 플러스고 아래쪽으로 배열시킬 거니까 마이너스죠. 그러면 어디 축이냐? 지금 Z축이잖아요. Z축으로 한 8개, 5개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벌, 최애 인터벌 간격을 Z축으로 마이너스 30씩 마이너스 30 오케이를 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저희가 되는 건데요. 지금 조금 많이 됐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인터벌 간격이 지금 너무 큰 거죠. 이랬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카피, 어레이 카피를 누르시고요. 어레이 카피에서 Z축, 여기 지금 Z축이죠. 이쪽으로 내려갈 거니까요. Z축으로 8개를 인터벌을 아까 30을 했더니 너무 컸어요. 그래서 25, 한 16 정도로 잡을게요. 근데 아래쪽으로 내려갈 거니까 마이너스 방향은 반대쪽 방향으로 16씩 인터벌 간격을 줄 겁니다 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면은 네, 딱 들어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좀 간격이 좀 안 맞네요 라고 하실 때는 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우선 그룹핑으로 얘네를 묶을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케이 해서 그룹핑으로 묶어놓고요. 요거를 지금 무빙을 이용해서 방향키 키보드로 움직일 겁니다. 지금 움직이는데 지금 10을 움직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 때 이제
3D 무빙에서 요 간격을 설정을 변경시켜 주는 겁니다. 위에 보시면 옵션 값이 있죠. 3D 무빙, 3D 뷰어에서 조립을 할 때 움직이는 이 간격이거든요. 이 간격을 지금 10씩 얘가 움직이는데 요거를 1로 잡아주면 엔터. 잡고 엔터를 진행해 주시고 위를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움직이는 게 이제 1씩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렬을 좀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있는 거를 카피 하셔가지고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제가 카피를 할 때는 제자리에 카피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제자리 카피된 거를 지금 무빙 툴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키보드 방향키를 움직이셔서 옆으로 카피해 주시면 되고요. 또 카피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되시면 좀 다시 한번 이중 그룹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룹핑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오케이 이 표시가 나오면은 실행해라라는 얘기거든요. 얘랑을 그룹으로 또 묶겠습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오케이 해 주시고 예스 하시면 지금 이제 두 개가 그룹으로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카피 하시고 무빙이 선택된 상태에서 방향키 키보드를 움직이시면 두 개를 이제 한꺼번에 이동시켜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여기 3D 뷰를 뒤로 후진하고 싶은데 지금 오브젝트 무빙이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안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선택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요. 선택을 해제하시고 방향키 키보드로 이렇게 뒤로 빼시면은 3D 무빙을 또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룹들을 좀 묶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 부분만 그룹으로 묶어서 이렇게 예스를 진행해 주시고요. 하시면 그리고 그룹으로 묶어서 여기 그리고 잠시만요. 여기서 이제 그룹핑을 조금 잘 하셔야 되는데 그룹핑을 지금 나 잘못한 것 같아요 라고 하셨을 때는 그룹핑을 다시 누르셔서 예스를 누르지 마시고 노를 누르시면은 이제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등각 비용기로 좀 확인을 할게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조립도를 확인하면서 이제 모델링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두께, 상판의 두께가 지금 4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이거를 확인해 보시고, 지금 여기를 전체 상판이 전부 다 43이잖아요. 여기 이 부분만 빼고요. 그래서 그룹핑을 따로따로 진행을 시켜줘야 됩니다. 여기 상판을 이렇게 예스를 진행해서 상판을 모두 이제 해주시고요. 지금 작업할 때 조금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하이드로 좀 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상판들이 지금 사이즈가 이제 40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앞부분은 지금 앞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앞부분이 여기에 있는 앞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레게 문 도우는 이제 작업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여기는 위에는 상판만 있고 여기 앞부분에는 이제 작업을 진행을 안 할 거예요.
이런 거를 좀 모델링을 하시면서 좀 처음부터 머릿속으로 좀 계획을 잘 하신 다음에 이제 진행하셔야 되거든요. 그루핑을 한 번 더 해주시고요. 이렇게 베이스를 한 다음에 여기를 아까 봤을 때 저희가 43이었잖아요. 지금 이쪽 방향으로 좀 두께를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두께가 지금 Y축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Y값을 여기 보시면은 지금 Y값이 1로 되어 있잖아요. 튀크니스가 여기를 43을 줄게요. 네. 잠시 에러가 발생했는데 지금 이제 그룹 상태가 이제 풀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다시 선택하시고 이렇게 누르시고 다시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 사이즈를 43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약간 지금 그룹 상태가 지금 약간 좀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만약에 이런 버그가 발생했다 하시면은 바로 저희 개발팀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이 버그를 개발팀에 연락을 해서 지금 그거보다 더 빨리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 패치가 돼서 돌아올 때까지 난 기다릴 시간이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위에 보시면은 버그가 난 모델링이 있는데 이 모델링을 선택하시고 그룹 딜레이트 그래서 그룹 딜레이트에서 그룹을 해제해 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해제가 되어 있죠. 해제가 되신 다음에 업이라는 그러니까 탑뷰에서 얘를 선택하시고 무빙을 선택하신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두시면 됩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무브를 해주시면은 여기 이제 다 같은 자리로 조립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은 지금 여기 앞부분만 빼고는 앞에 문이 달리는 그 부분만 빼고는 지금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돌출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좀 그룹 상태를 다시 풀어서 다시 재그룹을 형성을 시킬 겁니다. 그럴 때는 다시 그룹을 딜레이트를 시켜주시고요. 다시 재그룹을 해줄 겁니다. 이제 그룹을 풀었다, 다시 그룹을 형성했다, 이게 작업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작업하시는 분들께서 적절히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이 부분은 40이라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디테일하게 이제 작업을 진행을 잠시만요. 조금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